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제범죄 조직이 개입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덮어버렸지만 그거 봐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뢰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의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정 검사를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에서 하던 것을 동부지검으로 넘겼다는 것은 첫 번째 오해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백혜령 경쟁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온 것은 빙산일각이고 훨씬 더 큰 게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백혜령 경쟁이 추정하는 영역도 있고 본인이 확인한 것도 있는데 이거 이제 제대로 정리정돈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검사장이 임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임원정 동부지검장이 좀 맡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이 수사 인력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 분석부터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제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것도 이제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쪽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필로폰 74kg 확인하지 못한 것도 뭐 100kg 정도 더 있다는 것과 좀 더 나가면 동해안 쪽에서 뭐 무슨 항구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기회가 임원정 검사장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검은 오늘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 상황을 지휘해온 합동수사팀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이 함께 서울 동부지검의 합동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 백혜령 경정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임은정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이죠. 네. 네. 이쪽에다 맡겨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사건인 게요. 같습니다. 마약 때문에 망한 나라들도 있죠. 중국 대표적이고. 마약은 정말 우리가 정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고 있고 네.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 권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무협지나 웹툰 작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직 경찰관의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내란 겪고 이러면서 사실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아쉽고 너무 답답한 국면인데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니까 전 임은정 검사가 뭐 우리 방송도 즐겨보고 그런 분이니까 역량을 최대한 투여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죠. 백혜령 경장 그리고 팀원들.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대규모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이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좌절됐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이 사건 은폐를 위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었고 결국 수사가 좌절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좀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을 백혜령 경장이 그동안에 견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장은 실제 그 이미지나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일은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강골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아무도 처벌을 못했어요. 네. 뭐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버렸는데 그것은 이제 혐의 사실이 있는 것이니까 자료로 충분히 확인된다. 또 CCTV를 아마 증거인멸했다. 이거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CCTV는 보관되고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찾아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74kg의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누군가 뒷배를 봐주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이거를 각오하고 몸에 휘감고 갔다 또는 어딘가에 가방에 넣어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내락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의 어떤 세관을 통과를 하더라도 그걸 겁도 없이 통과를 해낸다라는 건 상상이 안 되지.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누군가 봐줬고 여기 도착했을 때 봐줬고 나왔어도 봐줘서 도망갔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찰 첩보 라인에서 딱 찾아내고 보니까 야 이것들 어떻게 다 나온 거야 라고 했다면 자 이게 1회로 끝이 났느냐 3회로 그러면 밝혀졌다 아니 30번도 넘게 했을 텐데 그러면 누가 이걸 관여했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용산에서 개입한 흔적이 나왔고 그것이 경무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외압으로 갔던 이 이제 상황들을 보면 수괴가 하지 않았으면 우두머리가 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정리하더라도 누가
외압의 핵심인지는 밝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플러스 알파는 좀 다른 문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건 그만큼 마약 단속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관에서의 작업이나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마약이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2중, 3중의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고소득 국가잖아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서 마약으로 친다면 마약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마약을 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 가서 마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는데 그 정도가 들어오려면 지금 전기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힘의 작용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그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흉측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책임지고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더 하면 네. 지금 백혜룡 경정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인천 생활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저는 백혜룡 경정이 모르는 훨씬 더 큰 것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는 게 하나지. 항만, 자, 네, 평택항, 네. 평택항 이런 거 평택.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항 뭐 이런 거 이제 묵호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세관에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평택항은 세관이 없습니까? 세관이 인천 세관만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관련이 돼 있다면 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가지고 오는 것과 배로 가지고 오는 것은 천지차이죠. 완전히 다른데 저는 백혜린 경정이 모르는 무엇도 하고도 남았을 인간이다. 지금 보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ODA 자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빼돌려 가지고 해먹는 수법으로는 이 돈이 외국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뭔가 뭐 조 단위가 지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몇 조 원까지 만약에 쓸 수 있는 거를 한국으로 가져왔다면 이 돈은 한국에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는 그 기저에는 좀 깨끗할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법을 좀 준수할 것이다. 범죄자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청렴하지 유명한 않을까? 진보 계열의 네. 언론인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대통령 부인은 생각했었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뭐 반듯하고 하여튼 그런데 정의를 쫓는 사람이라고. 아니, 이제 봤더니 제일 더럽고. 윤석열이가 정의는 무슨 개코적이야. 그러니까 제일 아니, 더럽고 제일 범죄자스럽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뭡니까? 그건 뭐 아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국민적 판단은 어땠냐면 거학과 싸워서 뭘 할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힘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내란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마약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죄로 엄히 묻되 예를 들어 김건희 같은 사람을 한번 보면요. 윤석열도 비슷한데 한번 만나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고 뭐 되게 싸구려고 뭐 이런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김건희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야?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범죄적 존재였다는 게 대선 전에도 확인되는 거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덜컥 될 것 같으니까 상품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라는 정치공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위임해준 국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책임질 사람들이 오히려 반탄이 강화되고 있고 와, 김문수, 장동혁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네. 자, 합동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해왔습니다. 2023년 1월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해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이제 하나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더니 경찰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 두 번째 갈래가 있어서 이문정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떠한 종류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사실 두 번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한 게 이제 터지는 거죠. 만약에 마약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사실로 밝혀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국힘이 아니고 국힘 할아버지라도 이것은 옹호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데 외압의 흔적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국힘은 만약에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정치 권력이 뭔가 결탁을 해서 이번에 세관 통과 문제나 이런 걸로 가잖아요. 이때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일단 공감대는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정말 그래야 상식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신아무개 전 교수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예. 이 사람이 이름 말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윤석열 수감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안중근 장군하고 빗대면서 예. 정치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 이런 건 우리에게 금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달 결핵에 있어서 그런 네, 분들, 김구 선생님 몇 분 있어요. 윤봉길 의사나 이렇게.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윤석열이 정치범이 될 정도로 한꺼번에 그냥 확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적 기반이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손절하느냐에 대한 물음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싶어요. 말씀을 네. 이제 제가 드리면 뭐 제가 이제 주로 대구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대구 지금 아무리 보수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에서 법조 역사가 매우 오래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조폭이에요. 근데 대구는 조폭이 별로 없어요. 아, 부산의 그래요? 칠성동파 뭐 두 번째가 마약인데 마약 이거는 절대 허용 못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뭐 마약에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빼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옹호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극우극단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지금 안 되는 네. 그 선을 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약 사건 수사가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 아니 저것들은 정말로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돼야 되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국힘 쪽으로 전달이 되는 순간 절대 옹호는 못한다라고 알겠습니다. 한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은정 검사장을 향한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은정 검사장님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